안녕하세요. 빌딩로드 중개법인의 김학성 팀장입니다. 오늘은 1종1번 무시금지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찍을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라고 궁금해 하실 분들이 계셔서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서울시 조례 기준 1종1반 주거지역의 법정 용적률은 150%로 2종1반 주거지역 200%, 3종1반 주거지역 250%에 비해서 적은 용적률이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그러면 1종1반 주거지역에 있는 매물은 2종과 3종보다 투자 가치가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 라고 판단을 섣불리 내려버리시고 그냥 검토 테이블에서 드랍을 해버리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1종1반 주거지역이라고 바로 드랍을 해버리지 마시고 앞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고려해 봤을 때 그 조건들이 부합하다면 1종1반 주거지역에 있는 매물이라도 2종과 3종보다 더 좋은 투자 물건이 될 수 있다 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화면을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가상으로 매입을 검토해보는 시간을 잠시 가져보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파란색 동그라미 쳐져 있는 이 부분, 이거를 이제 매매 진행 중인 물건이라고 가정을 하고 매물로 나왔을 때 이제 투자를 하실지 말지에 대한 판단을 가상으로 한번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3종1반 주거지역이고요. 위치는 신논현역 9호선과 신분당선 더블역세권 9번 출구로부터 260m 떨어져 있는 거리로 도보로는 3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잔금 전에 전층 명도, 그리고 잔금 전에 철거까지 매도자분께서 해주시는 조건으로 진행이 된다고 가정을 해보고 이제 매입을 하실지 마실지에 대한 판단을 한번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물건 사진은 이렇게 생겼고요. 검토를 해보셨나요? 물론 인근 매매 사례와 이 물건의 진행 가능한 금액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금액은 시세 대비해서 적절하게 나왔다고 가정을 하고 검토를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혹시 3종 일반 주거지역이니까 이 물건을 신축했을 때 당연히 용적률을 250%까지 올릴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검토를 하셨나요? 그렇게 3종 일반 주거지역이니까 단순하게 250%까지 신축 가능하겠지라고 검토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물건들은 검토하실 때 지적 편집도를 함께 보고 인근 필지 모양을 함께 봐야 정확한 검토가 가능한데요. 지적 편집도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 빨간색 네모 표시되는 곳이 해당 물건의 필지고요. 지금 이 필지의 북쪽에 이 자루형 토지가 접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 기준으로 우측이 북쪽이고요. 좌측이 남쪽으로 이어지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자루형 토지의 진입로가 여기 보이시는 지금 사람이 지나가는 요 통로인데요.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런 모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뒤쪽엔 건물이 있고요. 이렇게 앞쪽에는 자루형 토지의 진입로가 해당 물건에 접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물건을 신축한다고 가정했을 때 저희가 협력업체인 경동하우징에서 받아놓은 신축 제안서를 제가 지금 화면에 띄워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3종 일반 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용적률을 196.09%까지밖에 올리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 규모로 신축이 되는데 지하 1층은 56.17평, 지상 1층은 32.77, 2층은 36.66, 3층은 36.66평, 4층은 23.14평, 5층은 17.16평으로 총 지상층 소개는 149평 해서 총 연면적이 202평으로 설계 개요가 나왔는데요. 일단은 250%까지 다 못 짓는 모양으로 나왔는데 그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건물을 신축할 때 북쪽에 접해 있는 필지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조권 사선 제한이라는 개념을 적용을 받습니다. 일조권 사선 제한은 이제 햇빛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건물을 깎아서 올려라 라는 건축법상의 개념인데요. 자루형 토지의 진입로부터 일조권 사선 제한을 적용받는 대지 경계선으로 치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현장을 가서 봤을 때는 잘 보이지 않던 부분이 이렇게 지적 편집도를 보면 필지의 북쪽에 자루형 토지의 진입로가 접해 있는데 결론적으로 해당 필지 모양을 보면 남북 방향으로 얇은 모양이고 이 동서 방향으로 긴 모양, 도로에 접해 있는 전면이 좁은 모양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일조권 사전 제한을 방어할 수 있을 만한 여유 공간이 부족해서 허용되는 용적률만큼 올리기 전에 건물이 깎여서 끝나버립니다. 3종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하지만 법정 용적률이 250%까지 올리지 못하는 사례를 하나 봤고요. 다음 사례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파란 동그라미 치인 부분이 매매 진행 중인 물건이라고 가정을 하고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3종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해 있고요. 위치는 논현역 7호선과 신분당선 1번 출구로부터 270m 거리로 도보로는 3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건물입니다. 물건의 사진이 이렇게 생겼고요. 이것도 신축을 해야 하는 신축 부지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보셨나요? 이 물건 또한 저희가 경동하우징에서 신축 제안서를 받아봤는데요. 3종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해 있지만 용적률은 177.11%, 법정은 250%인데 법정 용적률에 한참 못 미치는 용적률로 신축이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코멘트를 하나 달아주셨어요. 용적률 여유 있으나 1조건 사전 제한으로 4층까지 조성했다. 규모를 보면 지하 1층은 48.4평, 지상 1층은 37.23평, 2층 3층도 37.23평, 4층은 21.34평, 총 연면적은 181평으로 3종 일반 주거지역에 해당하지만 허용되는 용적률보다 한참 못 미치게 신축을 할 수밖에 없어서 투자로서는 효용이 떨어지는 물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종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해 있지만 필지 모양으로 인해 1조건 사전 제한을 방어할 수 있을 만한 여유 공간이 부족해서 허용되는 용적률만큼 짓지 못해 3종 일반 주거지역이라는 토지의 활용도를 100% 활용하지 못한 사례를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1종 일반 주거지역이지만 이 필지의 모양, 도로의 여건 등을 최대한 활용해서 건물을 효율적으로 신축한 사례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사례는 이렇게 3개인데요. 집원은 논현동 1218번지, 논현동 2827번지, 논현동 2710번지입니다. 논현동에 위치한 합동 근린공원 인근에 있는 건물들이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3개는 매물은 아니고요. 저희가 모범적인 신축 사례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만한 건물들을 추려서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1번 빌딩의 스펙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종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해 있고 대지 면적은 76.23평, 연면적은 206.63평, 용적률은 148.91%로 1종 일반 주거지역에 맞게 지어졌고요. 규모는 지하 2층부터 지상 4층 규모, 그리고 지상 1층이 필로티로 되어 있는 주차장 형태입니다. 지하 2층은 임대 공간이고요. 이 부분이 지하 1층인데 노출된 지하로 지상층에서 바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도로 타입은 코너고요. 2018년 10월 22일에 준공됐고 주차는 5대 가능하고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이거는 논현동 12-18번지의 건축물 대장을 제가 지금 캡처를 해놓은 건데 여기 보시면 지상 1층이 필로티 제외 일부 공간으로 되어 있고 2종 근생 사무소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24제곱미터로 별로 안 되는 면적인데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이 공부상 지상 1층입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 빗금 쳐져 있는 부분이 공부상 지하 1층이고요. 노출되어 있는 임대 공간입니다. 두 번째 빌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논현동 28-27번지 제1종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해 있고요. 대지 면적은 145.38평, 연면적은 415.6평, 용적률은 149.38%로 법정 용적률인 150%에 근접하게 다 지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하 2층부터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졌고요. 방금 전에 보셨던 건물과 마찬가지로 지상 1층은 필로티 주차장, 그리고 공부상 지하 1층은 임대 공간으로 노출된 지하입니다. 지상에서 바로 진입이 가능하고요. 도로 타입은 코너, 그리고 2017년 6월 23일에 준공된 주차 열대 가능하고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는 빌딩입니다. 논현동 28-17번지 건축물 대장인데요. 여기 보시면 지하 1층은 사진관으로 되어 있고 임대 면적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노출된 지하층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1층 임대 면적으로 명시는 안 되어 있고 계단과 승강기로만 지금 건축물 대장상 명시가 되어 있는데 필로티 제외한 일부 공간으로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빨간색 빗금 쳐져 있는 부분이 지상 1층 필로티 주차장 부분이고요. 이 파란색으로 빗금 쳐져 있는 부분이 지하 1층 노출된 지하층이죠. 임대 공간으로 쓰고 있는 지하 1층입니다. 이거는 측면에서 바라본 노출된 지하층에 이제 진입로고요. 이 두 가지 사례처럼 빌딩을 신축할 경우에 장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빌딩의 가시성 증대. 건축물 대장상 지상 1층이 필로티 형태의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면적은 용적률에 산입되지 않기 때문에 이 빌딩의 용적률은 지상 1층의 일부 공간과 지상 2층의 면적부터 산입이 됩니다. 그래서 용적률 150% 내에서 신축을 할 경우에 1층 필로티 주차장의 층고만큼 빌딩을 더 높게 지어서 빌딩의 가시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용적률 이득 효과입니다. 건물의 측면에서 이 내부 임대 공간으로 진입하는 부분이 지상으로 노출되어 있지만 경사도로 인해 지하층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출된 지하의 1층 면적만큼 용적률을 이득봤다고 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건물의 스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집원은 논현동 27-10번지고요. 1종 1반 주거지역에 위치했고 대지 면적은 132.68평, 연면적은 407.7평, 용적률은 145.64%로 법정 용적률 150%에 근접하게 알맞게 지은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지하 3층부터 지상 4층 규모로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사례 빌딩은 앞서 저희가 살펴봤던 두 가지 빌딩과는 다르게 지상 1층이 임대 공간이고요. 지하 1층이 주차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 타입은 코너이고요. 2018년 5월 4일에 준공되었고 주차는 8대 가능하고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이제 건축물 대장인데요. 여기 보시면 지하 1층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여기 지상 1층 부분이 제2종 근생 일반 임시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빨간색 빗금 쳐져 있는 부분이 공부상 지상 1층 임대 공간이고요. 이 파란색 빗금 쳐져 있는 부분이 지하 1층 노출된 지하층입니다. 주차장으로 사용 중이고요. 건축물 대장상에도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측면 주차장 진입 공간은 이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세 번째 사례처럼 빌딩을 신축할 경우의 장점은 시공비 이득입니다. 측면에서 진입하는 주차장이 지상으로 노출되어 있지만 경사를 활용해서 지하층으로 인정을 받았고요. 건축물 대장을 살펴보면 지하 1층으로 인정받은 주차장을 제외하고도 지하에 추가로 2개 층이 더 있어서 지하 3층 규모로 지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하층 수를 3개 층까지 파내려 가면 연면적당 시공비가 증가하게 되는데 지하 2층까지 파내는 노력과 시간과 비용으로 노출된 지하를 활용해서 지하 3층까지 파내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저희가 도로와 필지 모양과 경사도를 최대한 활용해서 효용을 뽑아낸 모험사의 세 가지를 봤는데요. 이번에는 직접 매입하고 신축을 한다고 가정하고 약식으로 자금 스케줄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이게 1종 1반이라 싫다, 경사진 곳이라 싫다 라고 이제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잠깐만 그 생각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예시로 들 물건이 역삼동 691-25번지인데요. 이거는 이제 매물로 확인된 바는 없고 단순히 제가 예시를 들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가져온 자료입니다. 1종 1반 주거지역에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노출 지하로 인정받는 게 가능하고 대지 평수는 97.13평입니다. 매매 진행되는 금액이 또 중요하니까 금액도 가정을 해보면 평당 금액은 평당 9천만 원이 채 안 되는 8,900만 원으로 가정을 좀 해봤고요. 매매 금액은 대지 평수 97.13평에 평당 8,900만 원을 곱해서 86억 5천만 원에 진행이 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축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장롱전의 명도라든지 멸실 같은 조건까지 완성이 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예시의 물건으로 신축을 했을 때 예상되는 지상층의 연면적과 지하층의 연면적을 제가 약식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1종 1반 주거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법정 용적률 150%를 적용을 했고 대지 면적이 97.13평이니까 지상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연면적이 145평, 그리고 노출된 지하층 1개를 포함해서 총 지하층은 3개 층으로 구성을 해봤고요. 지하 1층의 면적은 59평, 이 노출된 지하는 건폐율만큼 이 대지 면적의 60%만큼 가정을 해서 수치를 이제 계산을 해봤고요. 지하 2층, 지하 3층 53평은 대지 면적의 55% 정도 면적을 가정해서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실질적 지하층 소개는 108평이고요. 총 노출된 지하 1층까지 포함한 지하층 연면적은 164평, 지상층 145평, 지하층 164평 합쳐서 총 연면적은 약 310평 정도로 검토를 해봤고요. 지금 현재 건물의 용적률이 167.72%까지 신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축했을 때 필지 모양 등으로 인해 법정 용적률인 150%보다 못 지을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라고 생각하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 빗금 쳐져 있는 부분이 현재 노출된 지하층,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지하층이고요. 이 파란색 빗금 친 부분이 공부상 지상 1층 부분입니다. 그래서 노출 지하도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검토를 좀 해봤습니다. 이 매입 금액은 86억 5천, 매입하는 데 들어가는 취득세 4.6%, 중개수수료 6.9%, 법무사비용 6.3%, 총 매입 금액은 이 86억 5천에 취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비를 합산한 91억 5천 170만 원에 신축비는 총 연면적 310평에 평당 건축비 1,000만 원 정도 잡아봤고요. 이렇게 했을 때 31억 원 투입돼서 합산 금액은 122억 5천 170만 원으로 약식으로 나왔습니다.
이 실제로 건축물을 저희가 취득해서 신축 행위를 할 때 이거보다 더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이거는 약식 자금 스케줄이니까 간단하게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축 건물 취득을 위한 합산 금액이 122억 5,170만 원으로 산출이 되었는데 이 금액을 대지 평수인 97.13평으로 나누면 신축 건물의 평당 취득 원가가 1억 2,613만 원으로 산출됩니다. 그리고 신축 건물 총 연면적으로 나눴을 때 연면적당 단가는 3,952만 원으로 4천만 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보통 강남의 2종, 3종 신축 부지의 경우 실제 거래사를 보면 토지 매입 비용만 하여도 이 예시 신축 건물의 취득 원가에 준하는 평당 금액으로 거래가 되는데요. 물론 2종, 3종에 있는 신축 부지들이 위 예시처럼 평당가가 저렴하고 허용되는 법정 용적률만큼 지을 수 있는 필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물건은 찾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예시의 물건 같은 경우에 신축 후 사옥으로 실사용하실 분들에게도 적합한 컨셉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축 후에 사무실로 임차를 맞춰서 강남의 수익형 건물로 투자를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도 적합한 투자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신축 후 사옥으로 실사용하실 분들의 경우 빌딩의 연면적이 주요 포인트인데요. 일종이지만 앞선 예시처럼 저렴한 평당 금액, 노출된 지하, 적합한 필지 모양, 그러니까 법정 용적률 150%까지 지을 수 있는 알맞은 필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매입 후 신축했을 때 많은 연면적을 확보할 수 있어 투자할 메리트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축 후에 이 오피스 등으로 임차를 맞춰서 수익형으로 가져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도 적합한 투자 컨셉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과연 사업성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투입 비용 대비 수익률은 얼마나 되는지를 저희가 판단을 해봐야 되니까 이번에도 수익형 컨셉으로 약식으로 자금 스케줄을 짜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매입 금액 86억 5천, 취득세, 수수료,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 그래서 총 매입 금액은 92억 5,170만 원이 나왔고요. 신축 비용 31억. 여기까지는 이제 아까랑 동일한 표인데 밑에 임대 수입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총 연면적은 310평이고요. 이 최근 강남구에 오피스를 통임대로 맞췄을 때 평당 임대료는 15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로 평균 형성이 되어 있는데 보수적으로 14만 원 정도 잡아봤습니다. 총 연면적 310평에 평당 임대료 14만 원을 곱하면 월 임대 수익은 4,340만 원이 나오고요. 보증금은 약 1년치 임대료 정도로 세팅을 하니까 5억 2천만 원 정도 잡아봤고요. 이렇게 했을 때 합산 금액에서 보증금을 차감한 실투자액 117억 3,170만 원을 이 연총 수익, 월 임대 수익에 곱하기 11을 한 금액이 5억 2,080만 원입니다. 이렇게 1년치 임대 수익을 합산 금액에서 보증금을 차감한 실투자액인 117억 3,170만 원으로 나누면 연 수익률은 4.43%로 수치 가능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하지 않고 순수 자기 자본만으로 투자했을 때를 가정한 수익률입니다. 최근 강남구의 상업용 부동산의 연 수익률이 평균 2.8% 내외로 집계가 되는데 이렇게 수익형을 찾으시는 분들에게도 적합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앞서 이야기가 되게 길었는데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한 신축 부지를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단순히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라 싫어 라고 하고 드랍하지 마시고 요건들을 살펴보고 판단을 내리시면 2종과 3종보다 더 좋은 투자 물건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무엇을 검토해야 되냐?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평당 금액입니다. 이 토지 매입 비용과 신축 비용을 감안했을 때 신축 건물의 취득 원가가 메리트가 있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이제 사업성 확인인 거죠. 두 번째는 필지 모양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필지가 세로 방향, 그러니까 남북 방향으로 긴 모양이라면 1조건 사선 제한을 방어할 수 있을 만한 여유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서 빌딩이 깎이기 시작하는 높이를 여유있게 설정 가능해서 이를 활용해서 이제 허용되는 지상층의 연면적 내에서 각 층의 층을 높여서 외관을 크고 높게 신축 가능하고요. 만약에 지상 1층을 필로티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면 필로티의 층고만큼 빌딩을 더 높게 지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빌딩의 북쪽에 도로까지 접하고 있다면 이 도로의 너비만큼 1조건 사선 제한을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효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확인하셔야 되는 게 경사고요. 이 경사를 이용해서 노출된 층을 지하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공부상 지하층은 용적률에 산입이 되지 않으니까 실질적으로 지상에 한 개 층이 더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사도로 인해서 노출된 지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시공 비용까지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부상 지하 3층 규모로 신축한다고 해도 공부상 지하 1층이 지상으로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시공 비용 측면에서 지하를 2개 층만 파는 견적이 산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연면적당 공사 비용은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고요. 또 만약에 이 접해 있는 도로가 코너거나 양면 도로라면 차량의 건물 진출입을 용이하게 설계를 할 수 있어서 노출된 지하층의 활용도를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가 긴 시간 동안 일종일반 주거지역의 물건을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일종일반이라도 이 4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일정 조건이 충족된다면 더 좋은 투자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일종일반이라는 이유만으로 드랍하지 마시고 꼼꼼히 검토한다면 좋은 투자 성과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빌딩로드 중개법인의 7팀장 김학성 팀장이고요. 제 블로그에 오시면 오늘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이 차분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와서 한번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빌딩로드 중개법인 7팀장 김학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